네, 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6월 2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입법청문회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늦게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당 불참 속에 해병대와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 3명은 재판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 사무처와 인권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오후에 예정된 업무 보고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원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2부 정치한수에선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과 함께 핵심 증인이 총출동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쟁점을 들여다보고 여야의 전당대회 진행 상황 등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야권은 고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네, 국회 중앙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간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오늘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증인들이 출석했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이야기냐며 고발 조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숨진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며 이첩 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 하느냐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장정현 기자, 원구성 쟁점 상임이죠. 국회 운영위원회도 오후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소집됐는데요. 대통령실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에 이미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역시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운영위는 오후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업무 보고도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야권이 여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소집한 회의라고 보고 불출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법 등에 따라 참모들의 불출석에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오후 4시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중재자 역할에 나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고 이후 여야 원내 수석들 간 협상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는데요. 국민의힘도 오늘 입장 정리를 위해 오전에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여당 몫으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등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다시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자, 장정현 기자,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달 23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4파전이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적었는데요. 이어서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본인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인천에서 출마를 공식화했고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이 3명은 일요일
일제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 전 위원장 측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의례적인 통화다, 이렇게 국민의힘 내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15만 톤의 민간 재고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쌀값 하락 대책으로 5만 톤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고 10만 톤은 농협과 협업해 재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량에 기반한 수입 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는데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상임 및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푸틴의 북한 방문 뒤 체결된 북러 조약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며 외통위와 국방위를 신속히 열어 원인과 현상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을 향해 정략에 갇혀 중대 안보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즉시 국회로 나와 안보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실 있는 국회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입법 분석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방송과 뉴 미디어를 통한 의정 활동 홍보를 강화해 국민에게 의정 활동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자 야권이 적극적으로 청문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개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청문회 의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열리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의 입법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는 과방위에서 방통입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도 있습니다. 정치 한수, 오늘은 여야 정치 고수이신 두 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태일 전 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는 단독으로 이렇게 조언을 주셨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같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께 좀 양해를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네. 오전에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열띠고 이제 강도 높게 진행이 됐습니다. 증인도 12명이나 채택이 됐는데 대부분 나왔어요. 두 분이 이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이제 증인 선서를 세 사람이 이종섭 전 장관하고 또 신범철 차관, 임성근 1사단장. 네. 이분들이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상임위 구성에 이제 반발해서 이제 불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장님부터 말씀하시죠. 예, 우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점이 아주 초장부터 불꽃이 튀기는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뭐 형사처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리가 굉장히 책임 있는 아주 엄중한 자리이고 또 국민적 관심사가 모인 자리라는 점, 그리고 그 정언 거부를 하신 세 분이 이 사안의 진실 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좀 정신선서를 하고 당당하게 임했으면 전체적으로 그 신뢰와 진술이 더 믿음이 갖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예. 법사위 차원에서는 오후에 뭐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인데 말이죠. 본인들은 일단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리고 이제 수사와 재판에서 좀 어떤 불리하지 않으려는 어떤 방어 차원에서 이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법적인 근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네. 우선은 저는 이 청문회를 좀 봤는데요. 네.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 앰뷸런스 저기 대기하고 하는가. 아, 왜 그렇죠? 뭐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저희 최소한도 의료진을 대비를 하고 청문회가 되게 그렇습니다만 조금 좀 진지하게 좀 조용조용히 할 수 없는가. 예. 사건 자체가 상당히 엄중한 사건인데, 예? 뭐 또, 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네. 밝혀봐야지만은 그렇게 무슨 쥐잡듯이 그도 한 나라의 국무위원을 하고 장관을 하는 사람인데, 예? 장성인데, 예. 지도자인데, 인격이 있는 분들인데,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저렇게 쥐잡듯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네. 하나 참 보기가 민망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러면은 누가 나중에 장관 가겠어요?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그건 난 참 저렇게 안 했어. 저 우리나라만 저런 건지, 뭐, 다른 나라도 그러는지 저는 뭐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장이 못해서 다른 나라도 저럽니까? 예. 이번 청문회는 네. 이 특검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여부를 이 타진하는 그런 이제 청문회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여기서 어떤 진실 규명에 접근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고, 예. 여기서 뭐 진실이 잘 규명될 수 있고 수사가 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제 특검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텐데, 예. 오늘은 아침 분위기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방어적으로 가서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예. 오히려 특검 필요성 쪽에 힘을 실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예. 뭐 그런 느낌을 예. 좀 받았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톤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저는 보시나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네. 22대 국회가 개원이 된 이래 하는 첫 번째 일 아닙니까? 예. 이게 진짜 이래야 되는 건가? 이 문제를 정말 이래 줄줄이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예. 이게 적당한 건가, 이게 국민들 보기에. 처음 국회 열어가지고 하는 일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 또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또 하나는 지금 원구성조차 되지 않았었잖아요. 예. 사실 원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청문회지, 단독으로 국회를 원을 자기들끼리 구성하고, 아니 뭐 상임위원도 거기 법사위에 그 여당에서는 이 명단을 제출하는 모양인데 강제로 배당을 해가지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배당을 해가지고, 그 또 오늘 뭐 위원장이 그러더라고, 뭐 김도우 의원 나왔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나는 우선 뭐 내용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규명을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 이 국회 청문회는 이 국회 자체가 이게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게.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거 뭐 원구성하는 것부터 좀 빨리 해야죠. 예. 또 저도 하나는 이게 또 하나는 이게 그 최혜병 사건만 하더라도 나라가 정한 그래도 상식적인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는 중에 있어요. 예.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게 미진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청문회를 하든지 뭐 특검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의원들이 좀 그 증인들이 지금 선서를 안 하는 것도 지금 수사 중이다 이거예요. 예. 왜 수사 중인데 이걸 끝내야 되는 건데 끝낸 다음에 이거를 해야지 이게 맞지 않는다. 상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 선서를 이제 거부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예. 공수처를 만든 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예. 민주당이 그 집권에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어떤 나라의 하나의 질서 아닙니까? 질서를 지켜야죠. 예. 예? 그러면 공수처는 뭐 하는 거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거를 다 국회에서 갔다가 이것저것 다 따지려고 그러면 뭐더러 공수처는 만들고 뭐더러 검찰은 있습니까? 예. 예? 경찰청은 왜 있습니까? 나는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민들 보기에 아주 볼썽사나운 첫 번째 그래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해요? 예. 나는 뭐 이건 나쁘다 이게 무슨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가 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얼마나 민생이 어려운 일이 많고 국제 정세도 뭐 이재명 대표 말 않고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혼자 독주하는 모양인데 민주당의 아버지이신 이재명 대표가 좀 잘 타일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버지답게 좀. 예. 저도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뭐 청문회 절차는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법에 따라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좀 핵심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그런 그 내용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수사단에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경북경찰청으로 이제 넘겼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이첩 보류 지시를 하면서 예. 혐의자와 혐의를 특정하는 것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린 부분을 어떤 경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첩했던 서류를 다시 회수했다고 하는 점, 그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예. 그 공문서 서류를 뭐 탈취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어쨌든 그 회수한 절차가 정당했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이 두 번째 쟁점이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회수한 이후에 재조사를 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조사하는 과정의 의사결정 과정과 또 그것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는지 하는 부분이 밝혀져야 될 대목인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큰 쟁점은 이 모든 그 일들이 대통령실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존재를 하고 예. 이제 그 점을 규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당사자들의 지금 증인들의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 일은 대통령실의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영향과 외압이 아니고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혹은 또 해병대 자체 내의 어떤 판단이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대통령실이 개입했던 그 외압의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 또 구체적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 쪽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쟁점들이 뭐 오늘 그 입법청문회에서 뭐 다 드러날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뭐 오늘 답변 태도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방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걸 엿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청문회는 입법청문회라고 해서 이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이제 절차로서 이제 입법청문회고 이것이 이제 끝나면 이후에 이제 특검법 또는 이제 뭐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후에는 이제 방통위법과 관련한 또 입법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청문회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증인이 여러분이 채택이 돼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줄줄이 지금 특검을 지금 제출을 하고 예. 물론 뭐 민주당에서 제출했지만은 많이 제출했지만은 뭐 국민의힘도 또 몇 개 제출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 국회가 특검만 하다 말 거냐 이게 도대체가. 예. 난 이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차일비형 특검도 그렇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뭐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서투르게 지금 이거를 대처를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예? 내가 보고를 받았더니 의문점이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사단장까지 다 처벌을 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거냐? 뭐 그거 알려진 얘기인데. 예.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다. 예. 내가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게 됐다든지 뭐 잘못됐다 이러고 넘어가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국력을 낭비하면서 이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여장도 좀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년이 뭐 다 됐는데요, 벌써.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그거 며칠이면 해결될 일인데 더군다나 무슨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또 보내니까 이게 의혹이 증폭돼서 생기는 일 아닙니까? 또 민주당도 많이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속셈이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면서 이게 나라에 지금 첩첩이 쌓여 있는 지금 현안을 이렇게 외면하고 이거 시비하느라고 정말 시간을 보낼 거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뭐 과방위에서 뭐 또 청문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위원장 무슨 뭐 탄핵하려고 그런다면서요. 이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김 총장님이나 저나 참 암울했던 세상에 살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쓴 사람 중에 우리가 한 사람들인데 뭐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았죠.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 독재를 말하자면 독재하면 안 된다 그거였거든요. 네. 예? 근데 뭐 나는 옛날에는 대통령만 독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지금 보니까 의회 독재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 아니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막 뭐든지 밀어붙이고 뭐든지 다 하면 되겠습니까? 뭘 또 법 하나 또 만든다고. 그 조건 뜯으면 무슨 법 하나 만드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안 오면 뭐 강제동행하는 또 법도 만드는다. 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나는 독재고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 가운데 평생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신념을 가지고 좀 국회도 좀 잘 민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여당도 비판해 주시고 지금 야당도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김태일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22대 국회 초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 사실 일반적인 그 상임위를 열 경우에는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오라고 그러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법 청문회 형식을 빌어서 이게 이제 안 올 경우에는 이제 형사 고발도 될 수 있는 강력한 또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입법 청문회 형식을 빌어서 이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어떤 뭐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건이 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줄줄이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좀 볼썽사나운 건 사실입니다. 또 이명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건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쉽게 핸들링 자연스럽게 흘러간 대로 뒀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을 괜히 일을 이제 키워가지고 지금 복잡하게 만든 셈이 되는데요. 이 특검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진 거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뭐 의회 결정을 거부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진실 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이었던 이제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입법부가 직접 나서서 뭔가 진상 규명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이 이제 힘을 얻었고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셈인데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 주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데 저는 이 국면을 좀 빨리 끝내고 신속히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빨리 민생 국면으로 좀 이렇게 진입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자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이제 같이 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방송위 같은 경우는 이게 미래지향적인 일입니다. 그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짤 것인지 또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뭐 이런 걸 두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니까 그 방통위원장도 뭐 자기 거치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나와서 같이 좀 치열하게 그 미래지향적 고민을 나누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또 너그러운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국민의힘 전대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이렇게 받은 건가? 표를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의석수는 적지만 45% 받았어요. 예. 거의 과반수를 받았어요. 민주당이 이런 생각을 잘 해야지 의석수만 많다고 저렇게 아무거나 뭐 특검하자. 아무거나 아니지 뭐 어떻든 뭐 줄줄이 특검을 하자. 예? 국회 다른 건 안 하고 이거는 좀 우리가 예. 국민들이 눈살 찌푸린 일이고 지금 국민들을 우연다고 하면서도 국민들 무슨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나라의 안보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 야당도 다수당이 책임 있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판단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제 그런 지표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드러나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파전이 되는 모양새죠.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이 일요일에 출사표를 이제 던질 예정이고요. 윤상현 의원이 아마 이제 나올 것 같고 해서 4파전으로 치러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이른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시대 사람 나왔으니까 내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좀 관계가 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우선 하나는 오대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네. 싱겁게 끝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네 사람이 나오니까 흥행이 되니까 참 또 당원들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지니까 저는 그거 참 좋다. 민주당은 뭐 지금 나올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거 나오면 안 되지. 박용진처럼 나중에 탈락되지.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지. 누가 무서워서 거기 당대표 나오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조금 있다가.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든 국민의힘이 참 모양새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한데. 네. 근데 지금 말하자면 그 당대표는요, 저기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무슨 지방자치단 장 나간다든지 그럴 사람은 1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네. 난 그런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계속해서 뭐 2년짜리 뽑아놓는데 뭐 6개월 오고 그만두고 뭐 1년 오고 그만두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는 당이 안정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줄줄이 지금 패배를 했거든요, 선거에서. 네. 이제 당을 제대로 추스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당대표로서. 예? 저기 훈련 기능도 없어요. 교육 기능도 없어요. 저기 당에. 여러 가지가 지금 헝클어져 있어요. 네.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을 하는 당무를 정말로 제대로 당을 재건을 해서 2년 후에 다가올 지방자치 선거라든지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거를 대비하는 그런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인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이 안 했으면. 대부분 다 정치인 아니십니까? 아니, 현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현직에 뭐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뭐 하겠다는 사람이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당만을 위해서 당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런 사심 없는 사람이 나가서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약간 1년 후 그만둘 사람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디 단체장이나 뭐 이렇게 나가지 대선이나 이제 이런 그 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것도 뭐 이유가 있는 좀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예.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제 국민들이 좀 이게 따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국정 운영의 난맥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아주 과감하게 좀 충고하고 예.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담대함을 갖췄으면 좋겠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정책 노선상의 문제로 기존의 안보 보수나 시장 보수를 넘어서서 지금 미래에 원하는 보수 세력에 원하는 우리 국민적 요구들이 뭔가 그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보수의 새로운 노선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현재 저 화면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그 두 가지 기준에서 보니까 제가 별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별로 마음이 차지를 않습니다. 예. 저는 출마 포기했던 그 유승민 의원이 예. 비록 떨어지더라도 나와서 그런 자극을 주었으면 국민의힘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당선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뭐 저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와서 본인이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과감하게 한번 펼침으로써 그것이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의 매기 효과를 낳아서 예. 좀 더 국민의힘이 역동적이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미래지향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자극자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와서 뭐 매기 효과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면 참 좋은데 예. 이 흙탕물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 그 유승민 의원은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이 당에 있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당을 깨고 나간 사람입니다. 예. 무슨 염치로 여기를 들어옵니까? 예. 아니 뭐 철저하게 반성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들어오면 모르지만은 예. 무슨 당대표는 무슨 나는 당원으로서도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예. 당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런 기류 때문에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짧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대표직은 이제 내놔야 되니까 그런데 뭐 당대표 도전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연임도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거죠. 일부 이제 좀 약간 좀 비판적인 그 의견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저도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그 이론적 체제라는 것이 분명히 또 한계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이론적 체제를 불가피하게 한다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임명진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권력은 아주 강하게 가지지만 내부적 소통은 굉장히 자유롭게 했답니다. 예. 누구든지 격의 없이 또 꺼리낌 없이 나와서 바른 소리 할 수 있고 또 그런 참모들을 안아드는 이제 이런 역동성을 상실하면 이런 체제는 굉장히 부스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소통과 역동성을 담보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임되더라도 내부의 소통이라든지 당의 역동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한수 오늘은 특별히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